지난 3일 노정희 위원장의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2022년도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특집 홈페이지는 정보 중심의 화면으로 구성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는 3월 12일까지 운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44편을 선정해 총 3,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선거방송이 2022년도 방송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만 18세 이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면 응모할 수 있는데요. 1월 17일까지 지원서와 모니터링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와 4일 국립현충원 참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공식 업무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3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2년도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정희 위원장은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4일에는 노정희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는데요. 현충원을 찾은 주요 인사들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대표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본격적인 2022년도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모범적이고 안전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앙선관위는 대표 홈페이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7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대통령 선거 가이드, 재외선거 가이드, 위반 사례 예시 등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또 특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많은 메뉴를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홈페이지는 오는 3월 12일까지 운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선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 현장의 모습이나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고 국민의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 분위기의 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면 되는데요.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분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 기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44편을 선정해 총 3,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와 민주주의 전문 방송 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이 2022년 방송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선거, 정치, 방송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응모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을 알아봅니다. 한국선거방송이 오는 17일까지 2022년 방송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방송 모니터링단은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와 다양한 의견 수렴,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데요. 모니터링단으로 선출되면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시청자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모니터링단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거, 정치, 방송에 관심이 있고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2022년 한국선거방송 모니터링단에 선정된 사람들은 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선거방송 모니터링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프로그램 모니터링 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후보자 외에도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원회 설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수록했는데요. 가이드북에는 구체적으로 후원회 정관 작성,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및 대표자 선임, 후원회 등록 신청, 회계 책임자 신고 등의 후원회 설립 절차와 후원회 회원 모집, 후원회 모금, 정치자금 영수증의 발행, 후원회 변경 등록 및 해산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전자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매뉴얼 등이 실려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물론 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유권자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알기 쉬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벽보 훼손과 관련된 내용 알아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수차례 훼손한 7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17년 4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식당 앞 난간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벽보를 손가락으로 찢어 훼손했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일한 장소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했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거벽보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닌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후보자 벽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1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중에서도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이 많았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또는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등을 훼손하는 것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적법한 선거 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합니다.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사회, 복지,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KBS와 MBC에서 동시 생중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와 희망 공약 제안, 공약 이슈 지도 등 정책 관련 사이트를 통합 개편하여 새로운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 공약마당을 1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책, 당선인 공약, 공약 이슈 트리, 희망 공약 제안 메뉴로 구성된 정책 공약마당은 지속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 유권자와 후보자의 공약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자 공약은 2월 중 게시할 예정입니다.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오는 2월 15일까지, 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수와 활동 개황, 활동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중앙당은 당원 수와 활동 개황, 해당 연도의 정책 추진 내용과 그 결과, 다음 연도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정책연구소 역시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 실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가이드북은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전반에 꼭 필요한 사항이 실려 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부터 33살까지 지금 경기도 시흥시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영흠입니다. 6,000원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이 운영을 하면서 매년 지금처럼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준 점이 손님들이 이렇게 치고 나면 저 모니터에 이렇게 리플레이 화면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제일 많이 투자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자체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28살에 시작할 때는 조금 만만히 생각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큰 부담은 없고요. 제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여기 주 손님들이 50대 아버님들이라 제가 그냥 아들처럼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같이 장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매출이니까 매출이 지금 거의 40% 50% 빠진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안 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원래 보통 이제 연말이랑 연초가 당구장은 좀 성수기라 그때는 이 시간대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목을 기대하기 너무 어렵고 9시에 문을 닫다 보니까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이 6시인데 밥 먹고 이제 9시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예전처럼 많은 손님들이 와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는 제 와이프 잘 먹여 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